자, 앞에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지 지금 없는 학생 그냥 앞에만 보면 돼요. 쌤이 급작스럽게 이제 원래 오늘 이제 그냥 문법 진도 나갈 생각이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듣고 좀 이제 했을 때 지금 서술형에서 그냥 객관식 결과문 듣고 대부분 좀 잘 쳤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서술형에서 지금 이제 감점들이 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찌됐건 간에 뭐 의논을 다시 해본다잖아. 맞죠?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좀 깐깐하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앉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서술형 답안은 거의 대부분 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자, 서술형만 전부 보겠습니다. 서답형만. 자, 그래서 뭐야, 여기 A가 여기 있다, 그쵸? 이거 그냥 본문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본문에 이거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의 별 따기. 맞죠? 하늘의 별 따기. 이거 특이사항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혹시 뭐 감점 요소나 이런 것들 뭐 따로 이제 막 특이하게 감점됐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띄어쓰기 안 했다고 감점하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그럼 그냥 하늘의 별 따기만 쓰면 정답이야? 근데 하늘의 별 따기를 안 쓰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A 요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냥 본문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1-2는 이거 희소하다 희귀하다인데 여러분들 이거 A, B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죠. 맞지? 그러면 희소와 희귀 내가 이거 시험지 보면서 걱정했던 게 지금 C와 D에 뭘 써야 되는지가 좀 걱정이었거든. 근데 C와 D가 지금 A와 B를 설명하기 위한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소재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재를 쓰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뭐라고요? 예시. 안 들려요. 예시. 그러니까 예시 뭐였냐? 하나는 저거 다이아몬드였던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희소하다였죠. 그 다음에 D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뭐였지? 일기장이었나? 맞아요? 근데 봐봐 그럼 이 CD에 다이아몬드랑 일기장 이것만 쓰면 돼? 아니면 뭐 문장으로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그럼 여기에 사실 조건이 안 나와 있거든? 모두 찾아 적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랑 일기장만 적으면 돼? 콘서트 티켓이랑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지금 희소하다에 콘서트 티켓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있었지? 여러분들? 안 들려요? 오케이 또 한정판도 희소한 거잖아 맞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한 거 같은데 이거 한 개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 이거 다랑 나에서 있는 대로 먼저 찾아서 한정판. 한정판은 안 된다고 다랑 라라서 한정판이 어느 문단이었어? 맞네 마 문단인데 그럼 한정판 쓰면 혹시 감점당해요? 저 한정판이랑 깨끗한 물 줘가지고 감정. 내가 이거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시험지 보고 나서 이거 혹시나 저거 할까봐 근데 거기에 플러스 다라에서 있는 대로 여기서 나왔구나 오케이 근데 그 이거는 혹시 이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하나 안 적을 때마다 그냥 1점 감점이었어? 어떤 식이었어? 하나 안 적을 때마다 1점 감점 쓸데없는 거 적을 때마다 1점 감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것도 다 본문인데다가 심지어 이거 그냥 본문 보면은 다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아 근데 이게 6점짜리구나. 맞네. 딱 6개 써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6개 써야 되니까 하나당 1점이겠네. 맞죠? 그럼 희소하다 희귀하다 썼으면 최소 2점은 받는 거 아니야? 맞지? 최소 2점. 일기장 다이아몬드만 써도 4점인 거고. 맞죠? 오케이. 그럼 1-2에서 감점을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서술형이 까다로웠던 게 몇 번이 까다로웠어요? 오답이 있었던 학생이나 감점이 있었던 학생들. 서술형이 좀 까다로웠던 거 뭐 있었어? 유리 뭐 있었어요? 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어. 못 틀린지 못 봤어요. 쌤이 답만 보여주고 다음에 근데 이거 어찌됐건 간에 학교에서 답을 알려줬잖아. 그럼 내가 들으면서 이거 내가 썼던 거랑 다른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감점이겠지. 연재. 그 2-1에서요. 어. 그 자신의 실제 경험을 서술하시오에서 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약간 긴장해서 약간 그런 말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어가지고 저 까였어요. 어? 두 분은 까였어요. 뭐라고? 부분 점수 아까 일단 몇 점 까였는데? 1점? 1점이었는데 1점 정도. 해당하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서술하시오인데 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긴장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면은 그거 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에요? 난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얘기가 돼야지 학교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들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근데 지금 자신의 실제 경험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실제 경험을 서술했는데 지금 틀린 거 아니야. 맞잖아. 경험을 못 썼을 리는 없을 거고. 자, 경험을 못 썼을 리는 없을 거고.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경험이 쓰여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서 특별한 조건이 달려있지가 않잖아. 그럼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 몰라요? 대답을 그냥 끄덕끄덕 절레절레 좀 해주세요.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아니면 아무도 그냥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아 이러고 넘어갔어요? 하실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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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 학생은 아무도 없고. 모르는데 어. 선생님 답 얘기했을 때 뭐 굳이 그런 거 적어야 돼요. 어. 애들이 왜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왜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되게 감정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조건에 없고 실제 경험을 썼는데 감정을 당하면은 이거는 그거 이제 근거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왜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좀 감정적인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안 적었다고 그걸 까면 어떡해요?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만들 거면 그런 단어를 꼭 넣게 만들 거면 이 조건이 필요해. 여기에는 조건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잖아. 이거 틀린 거 가지고 이의 제기할 사람 있겠냐고.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6개 못 쓰면 못 쓰는 거마다 그냥 하나마다 1점씩 감점이야. 다 있는 건데. 다라에서 찾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 위한 소재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건 오케이야. 근데 지금 2-1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험을 서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사회적 억제 현상과 비슷한 경험이면 사실 비슷한 경험이면 거의 대부분 맞다고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학교 선생님한테 충분히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것도 1점 감점한 게 아니라 2점을 감점했다 이러면 지금 현상의 개념까지 다 찾았는데 맞죠? 본문에 있는 것들. 오케이. 자 다음 2-2는요. 이건 잠깐만 이건 그냥 프린트에 그대로 있던 거잖아. 맞지? 근데 이거 혹시 뭐 프린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안 쓸 뭐 감점 이런 거 있었어요? 없어서 조금 비슷하면 다 맞다고 해줬어. 오케이 그럼 넘어가. 서술형 3번 봅시다. 4가 글쓰기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또
한 이 단계의 전략에 해당하는 사의 명칭을 이음절로 적고 전략의 효과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사가 글쓰기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나다라 마바 사네. 이거 무슨 단계였어? 무슨 단계였어요? 내용 조직하기 단계였잖아. 맞지? 조직도 개요 쓰는 거. 아르마! 앞에 보세요.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였다. 사. 맞죠? 그럼 그거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이걸 일단 하나 맞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의 전략에 해당하는 사의 명칭을 이음절로 적고 전략의 효과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이음절로 쓰기 이게 개요인 거야, 개요. 아, 이 전략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의 명칭은 그냥 개요. 이 전략의 효과 두 가지는 그러면 뭐라고요? 수정이 용이하다. 또 체계적으로 짜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체계적으로 짜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문장 전체의 구조의 수정이 가능하다. 문장 전체, 문단 전체, 문장? 네. 제가 문장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문장으로 적었는데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요것도 뭐 애매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내용 조직하기 단계, 맞죠? 여러분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사의 명칭, 개요죠, 개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략의 효과 두 가지라고 할 때 효과 두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저기 뭐냐, 저기 시엔이가 쓴 걸로 따지면 이제 뭐 문장을 구성하는 데 용이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내가 볼 때 전략의 효과 두 가지는요, 그냥 얼추 맞으면은 다 맞다고 해준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은 거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데도 어느 정도 맞다고 해줬네요. 그냥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 어떤 관련된 내용이라는 전략의 효과 두 가지는 다 맞다고 해준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뭐 글의 짜임을 잘 짤 수 있다, 글을 미리 구성할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것들이면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죠? 자, 다음. 아 선생님 제 앞에 적혀 있는데 단이라고 적었어요. 문단이지, 그치? 자, 다음 서답형 4번 봅시다. 자, 가의 A는 글의 제목이라고 라면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가 필요한 이유, 예상 독자 관련제와 표현적 측면에서 서술할 것. 자, 지금 표현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A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뭘 고쳐 쓴다는 걸 말하는 거야? 제목을 고쳐 쓴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제목을 고쳐 쓰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돼? 예상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끝났네. 맞죠? 그러면 밑에는 뭐야? 제목을 앞서 서술한 이유를 적용하되 본문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고쳤을 것. 아, 그냥 제목 고쳤으면 되는 거네. 이거 그냥 고쳐쓴 그 제목 외워놨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고쳐쓴 제목 외우는 거 뭐였지? 선생님 외우라고 했던 거. 지한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아, 그치. 입맛을 사로잡는 라면 맛의 비밀. 그럼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럼 이것도 뭔가 논란의 특이사항 딱히 없을 것 같은데. 맞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1 가의 기억의 의미를 적고, 가의 기억은 다시 있어요. 다시 이거겠지. 아, 여기 있구나. 가의 A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A가 어디 있어요? 요거네. 이거 또 얘기했는데 사용 설명 방법 뭐예요? 사용된 설명 방법 뭐예요? 인과였다,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인지 썼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여기 적혀있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설명 방법의 개념과 문장 안에 사용된 표지를 언급하여 설명할 것. 와, 씨, 근데 표지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알아?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아, 학교에서 표지를 따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설명 방법이 나올 때는 이러이러한 표지가 나온다는 걸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과 안 들은 학생의 차이가 좀 나죠. 자, 표지라는 말은 보통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 쓰는 말인데, 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하게 표시나는 어떤 표현이나 말을 뜻합니다. 그러면 인과라는 설명 방법에서 드러나는 표지가 뭔데? 뭐뭐 때문이다 또는 때문에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때문에를 쓰거나 때문이다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과의 뜻을 써야 되겠지. 자,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자, 다의 A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맞지? 그래서 뒤에 지금 이유로 설명이 나온 게 뭐였어? 설명 방법의 개념을 쓰라는 거야. 인과의 뜻. 맞지? 인과의 뜻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된 표지. 자, 인과의 뜻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때문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과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유를 쓰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때문에라는 말이 없으면 1점 감점당했을 것 같은데, 인과의 뜻 안 적으면 한 1점 날라갔겠네. 4점짜리면 뭐 2점 날라갔거나.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에서 지금 채점 기준은 뭐야? 개념 쓰라는 거, 표지 쓰라는 거네. 맞죠? 그 다음에 사용된 설명 방법 무엇인지 쓰고, 내가 볼 때 이게 1점이고 이것도 1점이고 얘가 2점일 것 같은데, 그럼 딱 4점인데. 맞죠? 또 특이사항 없고. 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면 난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도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들었던 말들이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 잘 이해 안 가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가의 기억의 의미를 적고 6년에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기억은 암초 자국이잖아, 그치? 이것도 시험 치기 전답을 다 같이 했네. 자, 암초 자국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한다고 했어? 의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암초 자국이 무엇인지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암초 자국 뭐였어? 구두에 긁힌 자국 또는 구두에 남겨진 자국, 새겨진 자국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아, 그러면 저기 부모님의 고생 이거네. 맞죠? 그럼 부모님의 고생 적고 그 다음에 6년에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이것도 저기 뭐냐 자습서에 그대로 있던 거네. 무슨 정서야? 정서 뭐라고 적으면 돼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애틋함이 꼭 있어야 돼. 감사함 뭐 이런 거면 다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것도 뭐. 자, 그 다음 5-2. 이게 좀 낯설어가지고 당황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맞죠? 자, 다음 노랫말에 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재를 가라에서 찾아 쓰고 그 소재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조건이 달려있네. 소재의 의미는요, 그 소재와 화자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포함하여 서술한다고. 야, 이걸 가나다라에서 찾아 쓰라고 했구나. A와 유사한 역할 하는 거 뭡니까? 산버들이죠, 산버들. 맞죠? 야, 오케이.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뭔데? 그리움. 넣어서 문장 만들면 되겠네. 맞죠? 그럼 이것도 비슷하면 다 맞다고 하는 거 아니야?
화자의 관계와 화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소재와 헐. 야, 그러면 혹시 화자에 대한 관계는 분신 적어야 돼? 이것도 근데 저기 저 뭐냐 자소서에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건데 화자의 관계와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포함하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라고 했을 때 이게 분신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건 뭐냐면 그냥 문장을 읽어내는 거야. 그냥 평소에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이거든. 화자의 관계는 여기서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 소재가 멤버들이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 산버들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산버들이랑 화자의 관계가 뭔데? 나 대신해서 보낸 거잖아. 그래서 분신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잖아. 자습서에도 적혀 있고. 맞죠? 자, 그래서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라고 하면 인식이 어려운데 인식을 뭐라고 적어야 돼? 관계 인식,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정서 이렇게 3개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인식하는 거죠. 분신만 아, 그냥 분신만 적어도 맞아. 그럼 이거는 그냥 채점 기준이 2개밖에 없는 거네. 분신 적으면 되고 그리움 적으면 되고.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정도만 문장으로 적어도 다 맞다고 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요거 떠올리지 못한 학생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분신. 대상에 대한 정서 그리움은 뭐 그거 해보고. 근데 이 가나 다라라라 해가지고 이 반딧불 보고 산버들이랑 연결 못하는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시험 전날에 우리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고 인정하여서 내적으로 성장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없어요. 이게 딱 이 부분 아니야? 그 미단이가 저기 노래 선물해줘가지고 노래를 쭉 다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어라고 깨닫게 되는 그 부분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았던 것 같은데 미단이 노래 듣고 난 이유 아니야? 맞죠? 그 저기 너를 위한 무슨 뭐 이렇게 재생 목록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집에서 들으면서 꿈꾸고 깨가지고 혼자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깨달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사실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뭔 얘기는 했어요. 그 노래 듣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거 깨닫는 장면이 저기 사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전날 이야기했었잖아. 시험 전날. 근데 그 부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깨달았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자, 그래서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쓰고 이와 관련하여 작품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직면하여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 내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겠네. 맞아요? 그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당하는 부분 내가 직면해서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이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였어? 그냥 그 자기의 마음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근데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찾아 쓰고 그것이 내면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게 드러나는 부분, 그 문장 그걸 찾아서 부분을 찾아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찾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유를 안 적어도 되는 거네. 맞죠? 첫 어절과 끝 어절 적으라고 했고 작품의 주제는 내적 성장의 구체적 내용과 우정 또는 친구와 같은 표현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주제 적어야 되니까 그 주제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기 전날 얘기했었는데 주제 뭐였어요? 나름아 주제 뭐였어요? 상처와 좌절을 극복한 친구들 간의 우정 뭐 이 정도가 된다. 그쵸?
잠깐만, 그럼 이거 첫 어절부터 끝 어절까지 쓰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서답형 6번. 이걸 라 문단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라 문단. 맞네. 라 문단 맞네.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야? 좋아하는 이것만 적어야 돼? 네. 아, 문장이라서 그런 거야? 부분을 찾아 쓰라고 했잖아. 아, 여기에 있네. 해당하는 부분은 한 문장으로 찾으라고. 그러면 전체를 다 찾으면 안 되네. 맞죠? 전체를 다 찾으면 혹시,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 그냥 전체가 다 그렇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잖아. 한 문장으로 찾으라고 하는 게 조건 속에 들어가 있었네요. 맞죠? 그럼 이거 혹시 한 문장 안 찾고 이거 전체 다 하면 그냥 다 틀린 걸로 넘어가겠네? 안 틀려서 혹시 모르나? 근데 꼭 그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아, 아니어도 돼? 네. 그럼 그 해당하는 그 주변 부분이면 다 되는 건가 보네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있었는데도 맞다고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 약간 요 부분이구나. 맞지? 놀라는데? 서술형 참. 자, 기말 때 서술형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냥 시험 끝났다고 해서 그냥 점수 이렇게 나왔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점수를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좀 드러났는지를 파악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는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봤을 때 서술형은 뭐가 까다로웠냐면 지금 나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거 체크 못하면은 뭐 실수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 나였어도 급했으면 이거 한 문장 못 봤을 것 같아요. 급하면 안 보여. 맞지? 자, 그래서 원래요 여러분들 일단은 서술형 먼저 푸는 겁니다. 서술형을 먼저 풀어야지 뒤에 객관식은 모르면 시간 안 돼서 못 풀면 찍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서술형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조건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건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 떠올린 학생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건 놓쳤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실수니까 다음부터 꼼꼼하게 보면 돼요.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을 수도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좀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막 저기 기술과정 이런 시험 아니야. 알겠죠? 똑같은 거 안 나온다고. 단어가 문장도 똑같은 거 안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게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본문이 외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본문이 외워져 있어야지 이거 보면서 이거 그 구절 얘기하는 거가 바로 싹싹싹싹 해서 찾지. 어느 세월에 본문 읽고 있어요. 맞죠? 근데 외우는 게 대충 줄거리 외우고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까지 외워져야 되냐면 그냥 이런 단어 표현 문장 하나까지 다 외워져 있어야 돼. 머릿속에.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그 정도가 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봐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문 외우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해결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뭐도 이것도 본문 외우고 있으면 진짜 5초 컷이야. 5초 컷. 이런 데서 시간 아껴가지고 뭐 하는 건데 헷갈리는 거나 길게 적어야 되는 서술형에 시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간 관리 안 된 학생들,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았던 학생들이 이 부분 좀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객관식에서 좀 이제 틀린 게 나왔던 학생들 중에 이번에 사실 조금 까다로운 객관식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뭐가 까다로웠냐면 어휘가 까다로웠어요. 교과서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어휘가 그 문장에 쏙쏙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여러분들 내신 대비한다고 문제를 첫 문제, 한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는 다시 풀어도 못 풀어요. 왜? 단어 뜻을 모르는데.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평소에 문장력이나 어휘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이번에 좀 많이 그게 됐던 학생들은 다음 시험 때 좀 그냥 좀 수정해가지고 본문 많이 외우고 좀 하면은 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술형이 50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은요 여러분들
지금 낯설어서 그런데 좀 지나면요 틀리면 바보인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50점이 만점이면 감점 한 5점까지는 오케이, 그냥 뭐 내가 실수도 했고 뭐 글자도 빼먹고 또 다도 빼먹었고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컴만 안 찍었다고 뭐 감점하고 뭐 띄어쓰기 안 했다고 감점하고 이러는데 뭐 오케이, 그 정도는. 근데 그거 이상 감점 당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쳐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본문을 안 봤다는 거야. 벗어나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봐. 이번에서도 지금 보니까 본문 벗어나는 건 경험서라는 거 말고는 없었네. 맞죠? 대신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 그냥 하나하나 맞추면서 이 조건에서 필요한 단어가 뭐지? 이 조건에서 필요한 단어가 뭐지? 단어 떠올려. 그래서 조건 위에다가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런 거 지금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오. 아 이거 인과 쓰라는 거구나. 옆에 지금 괄호에다가 개념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뜻 쓰라고 하는구나. 표지라고 적혀 있으니까 때문에 쓰라고 하는구나. 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단어들을 떠올리는 거야. 소재의 의미라고 할 때 소재가 뭔데? 3번들이야. 떠올려. 화자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인데 인식 나 뭐 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관계는 뭐였지? 3번들이랑 내 관계 뭐였어? 분신이었어. 자, 다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인데 시적 대상은 님이잖아. 님에 대한 내 정서 뭐야? 그리움이야. 그러면 세 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이 반딧불이 3번들이랑 똑같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 이후에 써야 되는 건 뭐야? 맨날 그냥 문제 풀라고 했던 그 저기 3번들의 의미 쓰라고 하는 그 문제 있었잖아. 서술형에. 그냥 그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얘랑 똑같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랑 3번들이 똑같다는 것만 찾으면 결국 원래 풀던 문제랑 똑같은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낯설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알겠죠? 각각 단어 떠올리면 맨날 써야 되는 거 그냥 똑같이 그냥 떠올려서 쓰는 겁니다. 원래 풀었던 문제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쉽게 대비가 될 거라고 봐요.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대신에 이렇게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하게요? 시간을 써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으로만 본다? 절대 안 됩니다. 나도 기억 안 나. 눈으로만 보면. 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써야 돼요. 알겠죠? 도저히 안 돼. 눈으로 안 읽어져. 소리 내서 읽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본문 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본문을 필사하세요. 똑같이 그대로 베껴 쓰세요. 손이라도 움직여야 머릿속에 남아요. 알겠죠? 본문을 모르고 시험을 치는 건 본문에 있는 단어를 물어보는데 기억이 안 나고 본문에 있는 문장을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내가 공부가 부족했던 거야. 그거는 시간만 더 쓰면 해결 가능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번에 객관식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존엄성이 뭔데요? 편협한 게 뭔데요? 타협과 회유가 뭐예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당장 시험을 올리기 좀 어렵습니다. 점수를. 그냥 어휘력이야. 어휘력. 물론 좀 심했어. 중학교 2학년 시험에 무슨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썼잖아 그 쌤이. 그럼 이런 비슷한 수준의 어휘가 또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죠? 올해 내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냥 봐봐. 이거랑 똑같은 뜻의 똑같이 생긴 단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은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들을 막 나눠주잖아. 몇백 개 풀었을 거 아니야. 적어도 한 1000개까지 푼 학생도 있을 거고 쭉 풀다 보면 그냥 내가 맞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 찾아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문제만 풀고 그냥 글만 많이 읽고 하면은 단어 절대 많이 안 들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세대에는 왜 어휘력이 약하다 뭐하다 뭐 이런 말 막 꼰대들이 하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결국은 내가 알아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물 어떻게 팔 건데? 내가 직접 검색해서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뭐 이것도 안 되는데 사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언니도 수업하고 왔잖아. 내가 오늘 언니도 수업하면서 비문학 수업했는데 단어 뜻 몇 개 얘기해 줬는지 알아? 5개는 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지문 하나마다. 단어 모르는 건 이제 본인이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서 아 이건 좀 처음 보는 단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당혹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또 어려운 단어 나오는 거 있었는데 문제가 객관식 문제가 한 3개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였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냉소적이다 이런 거. 냉소적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 이것도 결국은 좀 해결하기 힘들죠. 냉소가 뭡니까 여러분들? 냉소. 이거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나? 없구나. 그럼 씨. 자, 오케이.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었네 냉소.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으니까. 냉소는 이제 한자 그대로 하면 차가운 웃음이죠. 그래서 차가운 웃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차갑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이거 서술자 쌤이 바꿔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시점을 바꾼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꿨어? 서술자를 바꿨어. 시점은 똑같은데. 이거 똑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 맞지? 맞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주인공을 누구로 바꾼 거야? 현재로 바뀌었죠. 현재로. 그렇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느끼고 바로 이제 읽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 현재가 미담과 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자, 과제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잖아. 과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뭐야? 과제를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맞죠? 누구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잖아. 현재는요, 이 우현이랑 미단이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내는 거지, 과제는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 리뷰를 좀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늦게 왔어요. 저요? 머리 자르고 있어요. 머리 진짜 시험지 가져가. 시험지 주인공 오지도 않고 그냥. 시험지 리뷰 끝났어요. 딱 아, 그래요? 의문 생기는 건 영상 보세요. 알겠죠? 시험지 리뷰. 근데 나연아, 네? 모든 학생 다 마찬가지야. 이거 시험지 리뷰 꼭 해야 돼요. 알겠지? 학교에 100점 몇 명이 있는지 알아요? 모르는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야. 몰라요? 이 정도면 학교에 100점 거의 없겠는데?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감점에서 이 정도 서술형이면 혹시 내가 아는 지인 중에 100점 있다 손? 일단 내 친구 중에 100점 아무도 없어? 다행이네. 같이 틀려가지고 일단 알겠어요. 여러분들 서술형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지금 서술형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이사항이 있는 건 아까 그 경험 쓰라고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죠? 경험 쓰라고 하는 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이 조건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생각해야 돼가지고 시간은 좀 걸렸을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쓰라고 하는 게 많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객관식에서 특이사항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막 번호 체크하고 이런 문제는 평소에 좀 많이 풀어봐서 그런지 오히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서술하고 그냥 할만했던 것 같고, 그냥 객관식이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학생들 보니까 객관식을 더 잘하고 서술형에서 좀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까 선생님이 리뷰 좀 해준 대로 지금 본인이 아까 쌤이 얘기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었던 학생들이 있을 거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본인이 느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세요. 알겠죠? 일단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요, 문법입니다. 지금부터 한 3주에서 4주가량 문법만 할 거거든요. 문법만 할 건데, 사실 오늘 할 거는 그 여러분들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은 아닙니다.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은 아닌데, 그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문법 몇 가지를 좀 같이 배워볼까 해요. 자, 봅시다. 지금 이거 프린터 없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뒤로 넘겨주세요. 잠깐만, 나눠주고 몇 페이지야? 111페이지. 자, 여기 앞에 저기 대화 나오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아니, 왜 하필 이런 만화가 나와요? 자, 봅시다. 만화 내용이 뭐야? 엄마, 이번 시험 1등 했어요. 누가? 네가? 아니요, 우리 반이 1등 했고 저는 20등 했어요. 지금 장난하니? 뭘 먼저 얘기해야 돼? 주어를 얘기해야지. 주어를 빼먹고. 맞죠? 자, 잘 보세요. 오늘 해야 되는 건 문장 성분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내가 이 수업 하면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품사했잖아. 품사랑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문장 성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품사가 제대로 공부된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품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학생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걸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 품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품사에 대한 공부도 다시 제대로 하고 이거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해야 돼. 형태소도 다시 제대로 공부해야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던 품사랑 형태소는 수능에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지? 자, 원래 이 언니들 시험 범위였어요. 품사랑 형태소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해. 계속 반복이야. 문장 성분이에요. 그 다음은 문장과 관련된 파트야. 품사랑 형태소는요, 단어와 관련된 파트거든. 단어. 요거는 문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품사가 있어요. 적으세요. 품사는요, 땡땡땡 사로 끝나는 게 품사입니다. 그래서 품사야. 사. 동사, 형용사. 그다음 뭐가 있냐?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 사로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문장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장 성분 언제 배울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다 언제 배웠더라? 초등학교 때 배웠다.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문장 성분을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해가지고요.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뭐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 긋는 거 있거든요. 여기 배 그려져 있고 중간에 물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서 선 그었어요. 뭐뭐는 뭐뭐를 뭐뭐한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요, 땡땡땡어로 끝나는 게 문장 성분입니다. 제발 이거 여러분들 20살 될 때까지 기억 좀 해주세요. 사로 끝나는 건 품사고요, 어로 끝나는 건 문장 성분입니다. 알겠죠? 얘네 헷갈리면 안 돼요. 얘네 왜 헷갈리게요? 여러분들 영어학원 때문에 헷갈려요. 맨날 주어 동사 이러잖아. 우리말에 주어 동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주어랑 서술어가 같이 있는 거야. 동사는요, 명사랑 같이 있는 거고요. 동사는 품사고요.
주어는 문장 성분이야. 그래서 같이 쓸 수 없어. 알겠죠? 우리말에서. 어로 끝나는 애들은 어로 끝나는 애들끼리만 묶여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얘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배워왔던 건 이거 3개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배웠어요. 주어는 대체로 어떤 걸 주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문장의 전체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표지가 있으면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오케이. 또 또 없습니다. 은느는 안 돼요. 알겠어요? 은느는 보조사라서 그렇습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에서요 주격조사를 나타내는 말은 이가밖에 없습니다. 은느는요 저 은느 쓰는데요 안 적어도 돼. 자, 은는 이가를 묶으려면 이 두 문장의 뜻이 똑같아야지 은는 이가를 같은 걸로 묶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맞잖아? 얘네 두 문장의 뜻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현재 어떻게 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는 제한적으로. 안 들려요. 하나는 좀 특별하고 제한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럼 뭐가 특별하고 제한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는 뭐 어떤 의미가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있어요? 나는 그건데 어. 너는 맞아요. 저게 담겨있어요. 은느는요 보조사라서 아까 제 보조사의 뜻을 얘기했는데 제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보조사잖아. 은느는 어떤 내용의 어떤 의미의 보조사냐면 비교와 대조의 보조사입니다. 우리 비교 대조 배웠잖아. 나는 밥을 먹었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난 먹었는데 남들은 모르겠어. 난 먹었는데 니네들은 모르겠어. 가 담겨있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었어. 난 먹었다고 너네 모르겠고 내가 밥을 먹었어는 건데 내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 서술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요거는 속에 담긴 뜻이 있어요. 알겠죠? 두 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은느는 빼야 돼. 뭐만 주어야 이 가만 주어야. 알겠죠? 그러면 은느 붙었는데 나는 밥을 먹었어. 이거 주어 아니에요? 주어 맞아요. 근데 는이 주어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은는이 붙어서 우리 주어에 은는 많이 붙여요. 알겠죠? 근데 은는이 붙었다고 해서 꼭 주어는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야 나는 쟤는 빨리는 뛴다. 빨리는 뭐예요? 부사잖아 원래. 그래서 얘를 부사어라고 하거든. 부사어에도 는이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주격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딴 데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가는 무조건 어디에만 붙게요? 주어에만 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거 어려워요. 알겠죠? 수업 들을 때 제발 멍 때리지 마세요. 자, 문장 성분입니다. 뭐로 끝난다고요? 땡땡땡. 어로 끝난다고 했어요. 땡땡땡. 참. 요것도 합시다. 주어는 그래서 이가가 주어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목적어는 뭐가 나타내는데? 목적어는 쉽잖아. 뭐예요? 을을. 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죠. 목적어. 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얘 자세한 뜻까지 오늘 배워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넘어갑시다. 개념사전 페이지는 112페이지.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쌤이 아까 학교 수업 들을 때도 잘 이해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좀 표시했다가 질문해야 된다고 했잖아.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제
그 특별한 표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소에 질문하거나 알아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수업들 할 때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맞거든요. 여러분들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몇 학년 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 다음 학년 교과서가 안 나와서. 근데 이전 학년으로 보자면 원래 중3 2학기 때 배우는 거야. 중3 2학기 때. 근데 이거는 알아두면 피동사동을 쓰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피동사동 배울 거니까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피동사동은 원래 전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던 거거든요. 중학생 때 안 배워요. 근데 그게 지금 중학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걸 좀 알아놔야지 좀 되는 게 있어서 요거를 좀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문장을 이루는데 일정한 구실을 하는 요소를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을 세 종류로 나눌 거야. 세 종류. 세 종류로 나눠요. 무슨 설명 방법이야? 구분의 설명 방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세 개로 구분할 겁니다. 세 개로 구분할 거야. 자, 주성분은요.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으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없으면 안 돼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필요할 때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뜻이야.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개가 주성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나는 밥을 먹었어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막 상황이나 이럴 때 따라서는 먹었어 이렇게도 쓰잖아. 그럼 나는도 빠졌고 밥을 또 빠졌잖아. 맞지? 생략해서도 많이 씁니다.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는. 맞지? 그런데 꼭 필요할 때 뭐 해야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런 성분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4개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주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의 뜻은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또는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주어라고 합니다. 동작이나 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서술어의 별표. 우리말은요. 봐봐. 엄마, 우리 1등 했어요. 사실 우리 반이 1등 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야? 주어를 똑바로 얘기 안 해서 생긴 문제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뭐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주어 생략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대화에서 오해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내 머릿속에 이미 주어가 있으니까 생략하고 얘기한다고. 근데 상대방 머릿속에 그게 없으니까 거기서 오해가 쌓인단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는 주어를 똑바로 안 붙이면 오해가 생기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은 뭐냐면 서술어입니다. 주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서술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술어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서술어의 뜻이 뭔데? 자, 자, 문장에서 주체죠. 주체. 주어야.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가진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풀어주는 거야. 풀어서 얘기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자격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어찌하다. 두 번째, 어떠하다. 세 번째, 무엇이다. 요렇게 3개입니다. 자, 서술어가 되기 위해선 3가지여야 되는데 어찌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에 해당할까요? 동작, 상태, 성질 중에
어찌하다는 동작 상태 성질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동작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문장 성분이고 문장 성분이랑 품사는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맞죠? 다른데 품사가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되거든. 그래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품사가 동사인 애가 서술어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떠하다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밑에 상태나 성질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에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해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혜림아 뭐라고 할까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품사 형용사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됩니다. 동사가 서술어가 되고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됩니다. 자, 무엇이다가 있어요. 얘 뭐게요?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미안하다. 여러분들 체온을 배웠으니까 체온 플러스 서술격 조사. 체온의 서술격 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요렇게 세 개만 서술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어떤 문장에 어찌하다가 서술어야. 그럼 어찌하다 뒤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어찌하다 뒤에 뭐 있을까? 마침표 있겠지. 우리말은요, 서술어가 문장의 끝맺음 역할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장의 마지막에 마침표 앞에 또는 문장부 앞에 있는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얘네 세 개가 우리말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인 거야.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서술어가 안 돼.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뒤에 것까지 배워야 합니다. 자, 지금 시간 8시 5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게요.